슬라맛 빠기 안녕하세요. EBS 초급 인도네시아어의 양태중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합니다. 몸을 뒤집고 기고 서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걸을 수 있는데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몸을 뒤집고 기는 현재 시간을 지나면 뛸 수 있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는 수와 관련된 의문사 브라빠와 시간을 묽고 답할 때 쓰는 말들을 배웠는데요. 의문사들을 쭉 배웠습니다. 오늘은 부사와 비교급 표현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EBS 초급 인도네시아 홈페이지에 강의 노트 올려뒀으니 꼭 다운로드 하시고요. 자, 여러분의 인도네시아 학습을 도와줄 두 명의 원어민 선생님 저와 함께합니다. 야니 씨, 케빈 씨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김야니라고 합니다. Halo semuanya, selamat pagi. Berjumpa lagi dengan saya, si manis Yani.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케빈이라고 합니다. Halo semuanya, selamat pagi. Apa kabar? Kembali lagi dengan saya, Kevin. 네, 버르준빨라기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C 마니스 얀이라고 해주셨어요. C 마니스 같은 경우에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달콤한이라는 형용사인데 맛에 쓰이지만 사람을 표현할 때도 씁니다. 그리고 귀여운, 예쁜 이럴 때 마니스라고 씁니다. 근데 C 마니스라고 하니까 C를 쓰면 SI를 쓰면은 모모한 녀석, 즉 AKA 이렇게 불리우는 이렇게 해서 달콤한 어떤 귀여운 야니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이렇게 칭찬하는 표현을 써줬어요. C 마니스라는 표현도 이렇게 배워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의문사들 쭉 배워봤고 이번에는 부사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부사를 쓰니까 이제 문장을 좀 맛깔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부사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등한, 즉 영어의 with와 형용사를 같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 보니까 자,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난 아빠와 모레 가. Aku pergi ke mall dengan ayah. 네, aku pergi ke mall dengan ayah라고. 이때는 이제 등한이라는 게 전치사로 쓰일 경우죠. 부사로 쓰는 게 아니라 전치사로 쓰일 경우. 즉 아빠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형용사와 결합해서 부사로 쓰이는데 자, 난 인도네시아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죠? Aku bisa berbahasa Indonesia dengan lancar. 네, aku bisa berbahasa Indonesia dengan lancar. 자, 바하사 인도네시아에 버르가 붙었어요. 자동사를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하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비사가 붙으니까 뭐뭐 할 수 있는이 되고요.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구사할 수 있어요? 유창하게. 등한 란짜르가 되니까. 그 란짜르는 이제 유창한 원활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한이 붙으니까 뭐뭐하게, 즉 원활하게, 유창하게. 그래서 아쿠비사 프라바사 인도네시아 등한 란짜르 인도네시아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젯밤 나는 푹 잤어. 어떻게 하면 되죠? Semalam aku tidur dengan nyenyak. 네,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녜냐,이 되겠습니다. 스말람 어젯밤, 즉 사뚜말람인데 사뚜라고 잘 안 쓰니까 스말람이라고 했고요. 어젯밤, 지난 밤. 아쿠 띠두르 나는 잤대요. 근데 어떻게 잤대요? 푹 잤대요. 녜냐이라는 표현은 자다라는 표현이랑 같이 많이 쓰입니다. 그 띠두르 등한 녜냐하니까 푹 자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내 애인은 음식을 빨리 먹어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Biasanya pacar aku makan dengan cepat. 네, 비아사냐 저번에도 배웠었습니다. 비아사가 보통이라는 표현인데 냐가 붙으니까 일반적으로 라는 부사가 됐고요. 비아사냐 빠짜라고 내 애인이 빠짜르는 애인입니다. 내 애인이 먹는데요. 빠짜라고 막간. 근데 어떻게 먹는데요? 등한 ጭ밭 하니까 ጭ밭은 신속한 빠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먹는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 애인은 음식을 되게 빨리 먹어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형용사 동사를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부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건데 문장으로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또는 그녀는 인도네시아를 유창하게 해. 아까 등한 란자로도 있었지만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데 자, 어떻게 하면 되죠? Dia lancar berbahasa Indonesia. 네, dia lancar berbahasa Indonesia. 앞서는 등한과 형용사를 결합을 시켰고 이번엔 형용사와 동사를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란짜르 버르바사 인도네시아라고 하니까 인도네시아를 유창하게 한다. 아까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어떻게 하나 보니까 Anak saya rajin belajar. 네, 아낙사야 라진 블라자르라고 하니까 라진은 이제 열심히 하는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낙사야 라진 블라자르 혹은 아까처럼 아낙사야 블라자르 등한 라진이라고 해도 되겠죠. 세 번째 문장 어제 약속이 있어서 집에 빨리 돌아왔어. 어떻게 하면 되죠?
Kemarin aku cepat pulang karena ada janji. 네, 그말이 낫고 쯔팟 뿔랑 까르나 아다 잔지 하니까 뿔랑은 이제 돌아오답니다. 그래서 어제 약속이 있어서 집에 빨리 돌아왔어. 쯔팟 뿔랑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쯔팟 뿔랑 빨리 돌아오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단어들 보니까 란짜르, 예약, 쯔팟, 라진, 잔지 있었는데 발음이 어려운 예약부터 볼게요. 예약 같은 경우에는 곤이 잠들다, 띠두르랑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부사를 만드는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네, 사실 부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많이 사용하는 부사들을 강의 노트 2페이지에 써놨습니다. 보면서 한번 들어주시고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으로 배워볼 건 주가예요. 주가. 또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도 잊었어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Aku juga lupa. 네, 아꾸 루파 하면 나 잊었었는데 나도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꾸주가 루파 하면 나도 잊었어. 루파는 잊답니다. 잊어버리다. 네, 그 다음에 그 혹은 그녀도 두리안을 좋아해. 어떻게 하면 되죠? Dia juga suka durian. 네, 디아수카 두리안 해도 되지만 그녀 혹은 그도라고 하니까 또한의 의미를 넣어서 디아주가 수카 두리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분들도 너무 친절해. 어떻게 하면 돼요? Mereka juga baik sekali. 네, 바익 스칼리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바익 스칼리 너무 좋은이죠. 매우 좋은. 근데 바익이 좋은이라는 의미지만 친절한 뭐 다 좋은 의미에 다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레카 주가 바익 스칼리 나오니까 저분들도 너무 친절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를 배워봤고 둘루를 한번 배울게요. 둘루는 먼저 예전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 먼저 갈게요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Aku pergi dulu ya. 네, 아쿠 빠르기 돌루야 야를 붙여주니까 말을 좀 부드럽게 완곡하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쿠 빠르기 돌루야라고 하니까 나 먼저 갈게요. 둘루는 먼저입니다. 자, 저는 예전에 자카르타에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Dulu saya tinggal di Jakarta. 네, 저는 지금 자카르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산 거니까 둘루 사야띵갈디 자카르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예전에 나는 그를 좋아했었지. 어떻게 하면 돼요? Dulu aku suka dia. 네,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게 아니죠. 둘루 아쿠 수카디아니까 예전에 나는 그를 좋아했지. 이렇게 해서 둘루를 배워봤습니다. 둘루를 배워봤고 그 다음에 오직 혹은 그저 하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나 보니까 나는 채소만 먹어. 어떻게 하면 돼요? Aku hanya makan sayur. 네, 아쿠 하냐 막간 사유라고 되겠습니다. 근데 하냐 같은 경우에는 문어체에서 많이 쓰는 거고 구어체는 쭈마를 씁니다. 그래서 아쿠 쭈마 막간 사유라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쿠 쭈마 막간 사유로 하면은 난 채소만 먹어.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들은 쇼핑하는 것만 좋아해. 어떻게 하나 보니까 Mereka hanya suka berbelanja. 네, 버르블란자 쇼핑하답니다. 그래서 뭐랄까 하냐 수카 버르블란자 쇼핑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혹은 그녀는 게임만 해. 어떻게 하면 되죠? Dia hanya bermain game. 네, 버르마인 여기 잘 메모해 주시면 좋겠는 게 버르마인은 영어의 플레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버르마인 뒤에 보통 악기가 나오면은 버르마인 피아노 하면은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되고요. 버르마인 자체는 놀다예요. 그래서 게임하고 노는 거니까 그냥 게임하다라고 쓰인 겁니다. 디아 하냐 버르마인 게임 하면은 그 혹은 그녀는 게임만 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의라는 표현 한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거의 집에 다 왔어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Aku hampir sampai di rumah. 삼바이디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고요. 어디에 도착하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집에 도착했는데 거의 집에 다 온 거면은 아꾸 한피르 삼바이디 루마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그 그녀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어떻게 하면 돼요? Dia hampir terjatuh. 네, 디아 떨어자뚜 하면은 넘어진 건데 디아 한피르 떨어자뚜니까 넘어질 뻔한 거예요. 떨어자뚜는 넘어지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난 약속을 잊어버릴 뻔했어. 어떻게 하면 돼요? Aku hampir lupa janjinya. 네, 아꾸 한피르 루빠 잔지냐. 루빠는 잊어버리다 였죠. 아꾸 한피르 루빠 잔 잊어버릴 뻔했어가 되겠습니다. 한피르는 거의입니다. 그 다음에 상앗, 스칼리, 떠르랄로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순이 차이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예문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케빈은 정말 잘생겼다 라는 문장을 케빈이 하면 이상하니까 자, 야니 씨가 해볼게요. Kevin sangat ganteng. 케빈 상앗 간등 하니까
간등 잘생긴인데 상핫의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칼리도 배웠었고 방긋도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는 형용사 뒤에 왔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핫은 문장 앞에 옵니다. 그 간등의 형용사 앞에 오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케빈 상핫 간등이지 케빈 간등 상핫이라고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빈 상핫 간등 하면은 정말 잘생겼다가 되겠고, 그다음에 난 무척 기쁘다 어떻게 하면 돼요? Aku sangat senang. 네, 아꾸 상하 스낭 난 무척 기쁘다가 되겠습니다. 아꾸 상하 스낭 같은 의미고요. 스낭은 기쁜. 그 다음에 그 혹은 그녀는 노래를 잘 부른다 어떻게 하면 되죠? Dia sangat pintar bernyanyi. 네, 디아 상하 삔따르 버르냐니. 자, 형용사 동사가 같이 나오니까 부사처럼 쓰였죠. 그래서 삔따르는 영리한이라는 의미인데 삔따르 버르냐니 하니까 노래를 잘 부른다가 되겠고요. 앞서 배운 거랑 같습니다. 형용사 동사가 나오니까 부사처럼 쓰였습니다. 디아 상하 삔따르 버르냐니 하니까 노래를 정말 잘 부른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칼리가 나왔죠. 매우 너무라는 의미입니다. 자, 저 사람은 너무 거칠다. Orang itu kasar sekali. 까사르 어떤 표면을 얘기할 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성격을 얘기할 때도 쓰여요. 저 사람은 너무 거칠다. 오랑이또 까사르 스칼리. 이거는 저희가 많이 반복을 바이 스칼리도 했었고 하니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과일이 너무 맛있다. 어떻게 하면 되죠? Buahnya enak sekali. 부아냐 에낙 스칼리라고 하니까 부아 과일이라는 명사에 야가 붙은 형태고요. 부아냐 에낙 스칼리 과일이 너무 맛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너무 덥다. 어떻게 하면 돼요? Hari ini panas sekali. 하리인이 빠나스칼리. 자, 발음한 거 잘 보시면 하리인이 빠나스 스칼리가 아니라 S가 뒤에 앞에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어서 읽어주시면 돼요. 하리인이 빠나스칼리라고, 빠나스 스칼리 아니고 빠나스칼리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덥다라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앞에도 이제 스칼리는 매우 너무였지만 떠르랄루는 어떤 정도가 지나칠 때를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옷이 너무 비싸다, 말도 안 되게 비싸다 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Bajunya terlalu mahal. 네, 바주냐 떠르랄루 마할. 바주냐 마할도 물론 문장이 되지만 떠르랄루 넣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비싸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이 너무 많다. 어떻게 하면 되죠? Makanannya terlalu banyak. 네, 마카나니아 떠르랄루 반약. 음식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자, 이 곳은 이 장소는 너무 더럽다. 어떻게 하면 돼요? Tempat ini terlalu kotor. 네, 뜸밭인 떠르랄루 꼬토르. 뜸밭은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뜸밭이니 이 장소는 이 곳은 떠르랄루 꼬토르. 꼬토르는 더러운입니다. 그래서 뜸밭인 떠르랄루 꼬토르니까 이곳은 너무 더럽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빈도에 따라 쓰는 말을 정리해 볼게요. 자, 강의노트 3페이지고요. 부사가 들어갈 부분을 빼고 문장을 먼저 읽을 테니까 어떤 부사가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서 들어주세요. 자, 부사 먼저 읽어보면은 자, 항상은 어떻게 말하면죠? Selalu. 슬랄로. 자, 이어서 자주 어떻게 하면 돼요? Sering. 그렇죠. 그 다음에 가끔이라는 표현 어떻게 읽으면 되죠? Kadang-kadang. 까당까당. 그 다음에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돼요? Jarang. 자랑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디아 디엣 그 그녀는 다이어트를 한대요. 근데 여기에 가끔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넣어볼게요. 한번 넣어볼게요. 디아. Dia kadang-kadang diet.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두 번째 문장에 문닫기 군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닫기 군웅 같이 묶어서 등산하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문닫기는 오르다라는 의미인데 뒤에 보통 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꾸 문닫기 군웅하면 나는 산에 오르다인데 나는 자주 산에 오르라 어떻게 하면 돼요? Aku sering mendaki gunung. 그렇죠. 아꾸 스링 문닫기 군웅이니까 나는 자주 산에 올라간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블리아우 버르비사타크 루아르느그리 그 분은 자 기억하시죠? 블리아우 높여줄 때 사용합니다. 블리아우 버르비사타크 루아르느그리 해외 루아르느그리니까 해외로 여행 갔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여기 중간에 항상이라는 표현을 넣어볼게요. 그분은 항상 해외로 여행 가신다. 어떻게 하면 되죠? Beliau selalu berwisata ke luar negeri. 그렇죠. 블리아우 슬랄루 버르비사타크 루아르느그리 굉장히 부럽습니다. 블리아우 슬랄루 버르비사타크 루아르느그리 하니까 그분은 항상 해외로 놀러 갑니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쓰는 부사들을 배워봤습니다. 네, 더욱 뭐뭐하다 혹은 덜 뭐뭐하다 우리가 즉 다른 대상과 이게 비교할 때 쓰는 비교급 문장을 만들 때 어떤 비교급 문장 사용하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더욱 뭐뭐한 건 르비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게임을 더 좋아해라는 문장부터 한번 해보면은 나는 게임을 더 좋아해 어떻게 하면 되죠?
Aku lebih suka bermain game. 그렇죠. 아쿠 르비수카 버르마인 게임 하시면 되는데 뭐뭐 한 것보다 더 좋아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르비 한 다음에 다리바다를 써요. 다리바다는 뭐뭐보다거든요. 그래서 나는 운동하는 것보다 게임을 더 좋아해. 어떻게 하면 되죠? Aku lebih suka bermain game daripada berolahraga. 네, 비교하는 대상이 다리바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을 더 좋아해가 되겠고요. 자, 이 망고가 더 달콤해. 어떻게 하면 되죠? Mangga ini lebih manis. 네, 망가이니 르비 많이 더 달콤한데, 자, 이 망고가 저것보다 더 달콤해. 어떻게 하면 되죠? Mangga ini lebih manis daripada itu. 네, 망가이니 르비 마니스 다리바다 이뚜 하니까 이 망고가 저것보다 더 달콤해가 되겠습니다. 즉, 비교하는 대상을 다리바다 뒤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혹은 그녀는 자는 걸 더 좋아해. 어떻게 하면 되죠? Dia lebih suka tidur. 네, 디아 르비수카 띠두로 하니까 그녀는 자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근데 자는 것보다 쇼핑보다 자는 걸 더 좋아해 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Dia lebih suka tidur daripada berbelanja. 네, 비교하는 대상 다리바다 뒤에 버르블란자가 오니까 쇼핑하는 것보다 자는 걸 더 좋아한다가 되겠습니다. 더 뭐뭐한 걸 배웠는데 이번엔 덜 뭐뭐한 걸 배워볼 거예요. 덜은 꾸랑입니다. 몇 번 배워봤어요? 꾸랑은 마이너스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덜 뭐뭐하다라는 표현이었는데 뭐뭐보다 덜 하는데 꾸랑 A 그 다음에 직가 디반등간 등한 B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덜 맛있어. 사실 덜 맛있어라는 표현은 맛없다라는 표현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Ini kurang enak. 네, 이니 에낙 하면은 이건 맛있었는데 근데 이니 꾸랑 에낙 하니까 맛없어가 되겠죠. 근데 이건 저것보다 맛이 없어라는 표현 어떻게 하나 보니까 Ini kurang enak jika dibandingkan dengan itu. 그렇죠. 이니 꾸랑 에낙 직가 디반딩간 등한 이뚜. 아까보다 좀 르비 다리바다보다는 좀 문장이 길죠. 그러니까 이니 꾸랑 에낙 직가 디반딩간 등한 이뚜. 직가 디반딩간 등한 잘 보시면 디반딩간은 무엇보다 비교하답니다. 근데 직가는 만약이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저것과 비교를 했을 때가 되는데 이니 꾸랑 에낙 직가 디반딩간 등한 이뚜.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덜 맛있다. 즉 맛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별로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Cuaca hari ini kurang enak. 네, 쪼아짜 하리이니 꾸랑 에낙. 에낙은 맛있는이라고만 쓰이지 않고 그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 표현할 때도 에낙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쪼아짜 하리이니 꾸랑 에낙이라고 하면은 오늘 날씨가 별로다. 근데 어제보다 별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Cuaca hari ini kurang enak jika dibandingkan kemarin. 네, 직가 디반딩간 등한 끄마린 이렇게 하니까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끄마린 어제보다 별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명확하지 않다. 절라스는 명확한, 정확한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꾸랑질라스니까 명확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Ceritanya kurang jelas. 그렇죠. 꿀찌리따냐 꾸랑질라스. 근데 이야기가 저 책보다 명확하지 않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Ceritanya kurang jelas jika dibandingkan dengan buku itu.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비교급을 배워봤습니다. 르비 다리바다 더 뭐뭐한 뭐뭐보다 더 뭐뭐한 할 때 르비 다리바다를 썼고 그 다음에 뭐뭐보다 덜 뭐뭐한 할 때 꾸랑 그 다음에 직가 디반딩간 등한 뭐뭐뭐 하시면은 덜 무엇보다 뭐뭐한이 되겠습니다. 꼭 이거 표현들 익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뭐뭐 해봐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땐 쪼바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쪼바 같은 경우에는 try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뭐 해봐 라는 표현인데 명령문으로 쓰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간결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저거 한번 먹어봐. 어떻게 하면 되죠? Coba makan itu. 네, 쪼바, 마깐, 이뚜, 저거 한번 먹어봐가 되겠고요. 인도네시아 한번 배워봐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Coba belajar bahasa Indonesia. 네, 쪼바, 블라자르, 바하사, 인도네시아 하면은 인도네시아어 한번 배워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옷 한번 입어봐 어떻게 하면 되죠? Coba pakai baju ini. 네, 쪼바, 빠까이, 바주이니. 자, 빠까이 같은 경우에는 구어체에서 발음할 때 보통 빠깨라고 발음을 많이 해요.
빠까이는 빠끼에라고 발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빠까이는 원래 사용하다, 착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빠까이 바주라고 하니까 옷을 입다, 즉 빠까이 바주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쪼바 빠까이 바주이니라고 하니까 이 옷 한번 입어봐. 그래서 쪼바 같은 경우를 먼저 두면은 쪼바 뭐뭐 해봐인데 명령문으로 쓰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번 같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사를 만드는 걸 배워봤는데 이제 등한과 형용사를 결합하는 걸 배워봤었죠. 그래서 등한과 형용사를 하면은 뭐뭐와 함께 라는, 원래 등한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로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인데 형용사와 결합을 하니까 부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한 쯔밭 하면 빠르게가 되고 등한 란짜르라고 하면은 유창하게가 되고 뭐 등한 예약 같은 경우엔 자다라는 의미와 같이 결합해서 쓰이는데 푹 자다 할 때 예약을 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한과 형용사를 결합하면 부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특징인데 이제 형용사와 동사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낙사야 라진 블라자를 하니까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할 때 라진 블라자르, 물론 아낙사야 블라자르 등한 라진이라고 해도 됐었죠. 근데 형용사와 동사를 붙이니까 앞에 있는 형용사가 부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어디 약속이 있어서 일을 빨리 집에 빨리 왔어라는 거야. 그 말이 났고 뿔랑 쯔밭 까르나 아다 잔지 이렇게 해서 쯔밭 뿔랑이었죠. 쯔밭 뿔랑 까르나 아다 잔지라고 하니까 집에 빨리 돌아왔어. 약속이 있어서. 잔지 같은 표현은 이제 명사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동사를 같이 두시면 앞에 있는 형용사가 부사 역할을 한다 였고요. 그리고 부사를 많이 배워봤어요. 이게 물론 모든 부사를 넣지 못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부사들을 많이 넣어봤는데 이제 뭔가 동조를 하고 싶을 때 주가가 있었죠. 그래서 아쿠주가 루빠 나도 잊었어. 그리고 먼저 집에 갈게요라는 표현할 때 둘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쿠빠르기 둘루야가 했었고, 그 다음에 하냐 오직 그저 뭔가 뜻을 한정시켜 줄 때 하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디아 하냐 버마인 게임 하면은 그 그녀는 게임만 해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뭔가 거의 뭐뭐 했을 때 아까울 때 했을 때 약속을 잊을 뻔했어. 아쿠 한피르 루빠 잔지냐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앗 스칼리 떠르랄루 배웠었는데 거기서 떠르랄루만 이제 되게 지나치게, 그리고 스칼리와 떠르랄루는 문장의 맨 뒤에 오지만 사학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고자 하는 형용사 또는 동사 앞에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배워봤고 뭐 빈도부사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항상 가끔 뭐 자주 이런 표현 배워봤는데 슬랄루, 스링, 까당까당, 자랑 이렇게 배웠습니다. 까당이라고 그냥 한 번만 써도 구어체선 쓰이지만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까당까당이라고 두 번 반복해서 쓰시는 거, 이거는 명사를 반복해서 두 번 쓰인다고 복수가 되는 게 아니라 까당까당 자체가 가끔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쭉 배워봤고요. 그래서 복습하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그 뒤에 보니까 인도네시아어를 잘 할 수 있어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Aku bisa berbahasa Indonesia dengan lancar. 네, aku bisa berbahasa Indonesia dengan lancar 혹은 aku bisa lancar berbahasa Indonesia라고 할 수도 있죠. 나도 잊을 뻔했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Aku juga hampir lupa. 네, aku juga hampir lupa. 주가라는 표현 부사로 나도였습니다. 근데 함피르가 들어가니까 거의 뭐뭐 할 뻔했다 였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어가 한국어보다 더 쉬워 비교급 문장도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Bahasa Indonesia lebih mudah daripada bahasa Korea. 네, 비교하는 대상을 다리바다 뒤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보다 인도네시아어가 더 쉽다 였고요. 그 다음에 이 커피 마셔봐 라고 할 때 명령형 문장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Coba minum kopi ini. 네, 쪼바 미는 꽃비 이렇게 해서 명령형 문장으로 뭐뭐 제안할 때 한번 해봐 라고 할 때 쪼바를 쓴다고 배워봤습니다. 언어가 다른 만큼 생활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알아가는 시간, 적도의 푸른 보석, 인도네시아와 친해지기.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자, 케빈과 함께 야시장 구경을 나온 이웃 나라 친구 야니. 정신없이 둘러보고 나니까 이제 좀 허기가 느껴지나 본데요.
케빈. 왜? 무슨 일이야? 아이고, 나 너무 배고파. 우리 어디서 뭐 좀 먹을까? 까킬리마에서 먹는 거 어때? 까킬리마가 뭐야? 저기 술에 보이지? 저게 까킬리마야. 네, 까끼리마는 말 그대로 5개의 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노점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술에 있는 바퀴가 2개잖아요. 거기에 지지대 하나가 있어서 총 3개인데 그거를 파는 상인의 다리까지 모두 합해서 5개의 다리, 즉 까끼리마라는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이거 뭐 번화가 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동네 어디서든 까끼리마를 볼 수가 있어요. 음식을 되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물론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위생 상태가 좀 안 좋은 곳이 많아서 조심해서 먹는 게 좀 좋아요. 근데 좋은 거는 저도 그랬지만 단골이 되면 좀 깎아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음식도 되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몰에서 먹는 어떤 음식보다 그것과 같은 가격이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종종 찾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마음이 원하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말을 무조건 하면 된다라고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 될 거란 비관적인 생각보단 잘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열린 마음으로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비롯한 여러 상황에 임하자는 거죠. 희망은 어두운 길의 등불이니까요. 네, EBS 초급 인도네시아어의 양태중이었고요. 야니 씨 그리고 케빈 씨와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타다! 짜잔! 짜잔!